또 인재. 광주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로 버스를 탔던 평범한 이웃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첫 발인식이 사고 나흘째인 오늘 오전 엄수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황망한 사고에 함께 슬퍼했습니다. 먼저 어제 합동 분향소 현장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우정 마음에 간직할게. 이렇게 갈 줄. 남편은 어떡하냐. 저 가슴이 팍 이렇게 올라가 멈춰버린 것 같아. 어떻게 공사를 하는가는 몰라도 이 도로변에 있는 차 버스를 이렇게 부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이건 참 미개에도 이런 미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빨리 부검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사실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빈소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항상 타고 있는 그 버스가 54번이거든요. 너무 솔직히 좀 소름 돋았고 좀 무섭고 남일 같지가 않고 멀리 오더라도 꼭 전문을 하러 와야겠다 해서. 네, 유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종대 기자, 예. 2021년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벌어졌다는 건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 우리가 OECD 가입한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현장에 안전요원 없죠. 그 관리 감독하는 감리자도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하청 한 번 줬는데 불법인 또 한 번 또 다른 기업에 넘겨주면 이거 한 번 넘길 때마다 돈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과연 심지어 원래 자기가 해체한다고 한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지도 않았는데 과연 사고가 안 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사고로 안 났다면 더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고는 정말 순식간이었는데요. 우선 사고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철거 작업이 한창 중인 건물 옆 상가 CCTV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나와서 주변 교통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비둘기가 급히 날아오르더니 조만간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작업자들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하고요. 건물 잔해들이 주변 일대를 뒤덮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영상입니다. 붕괴된 건물 더미가 편도 4차선 도로에 쏟아지면서 도로를 운행 중인 버스까지 이렇게 덮쳤습니다. 붕괴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토산 자체가 물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거워지죠. 미는 힘이 발생을 하고 폭삭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얘는 전도예요. 전도. 그대로 넘어간 거죠. 이 토산이 쌓여있는 부분, 이 부분이 그 저층부일 것 같아요. 이 하부에서 이 건물을 잡고 있었으면 이게 넘어갔겠냐. 주변에 철거가 다 끝났으니까 철거한 걸로다가 쌓아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높게 올렸으니까는 또 참 위험한 거죠. 네, 평론가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은 물을 머금은 이 흙을 높게 쌓아놓은 이 부분을 붕괴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합동 감식이 나와봐야 종합적인 이제 의견이 최종적으로 나올 텐데 일단은 이게 포크레인이 올라가야 되니까 흙으로 산을 쌓아서 5층 건물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데 여기서 먼지가 날리니까 물을 계속 뿌린다고요. 물을 머금은 흙이 건물을 바깥쪽으로 민 거 아니냐. 네. 그런데다가 또 고층부부터 해체해 나와야 되는데
저층부부터 허물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합쳐지면서 보시는 대로 한쪽이 그냥 건물이 도로 쪽으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저 밑에 깔린 그 흙이 원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흙의 하중, 무게가 안 그래도 부실한 건물을 미는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최종적인 합동 감식에서 이것이 주원인인지 아니면 부원인인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사고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려다 발생한 인재다 이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의 종합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하종대 기자, 조금 전에도 정리해 주셨지만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있는 거죠. 하청에 재하청을 했는데 원청업체는 알지도 못했다 이런 뭐 증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거 현장에 감리자도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해체 계획서가 있었는데 그 계획서의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위부터가 아니라 아래부터 해체하는 작업 속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고요. 더욱이나 보행자나 주변 교통 안전 대책도 전무했다. 이런 쪽이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저게 다 돈하고 연관된 건데 지금 만약에 보행자나 주변 안전 대책 거기다가 한 사람을 더 세우면 보통 하루에 20만 원 들어갑니다. 안전요원 한 명을 세우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지금 철거하는 순간에는 저기 정류장을 적어도 옆으로 간이 정류장을 만들어서 옮겼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 보통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안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도급을 보통 주면 얼마냐? 내가 100원에 공사를 따왔다 그러면 하도급 한 번 줄 때 83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17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저기서는 이제 또 한 번 재하도급을 줬다는데 저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재하도급은 사실은 재하청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저기서 저랬을 수는 있어요. 지금 굴착기로 때려 부셔가지고 끌어내는 작업. 이 작업은 별도의 작업이잖아요. 이것만 따로 작업반이라고 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돈이 적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더 하도급 가면 돈이 더 적게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롱붐이라고 해서 팔이 긴 거. 그러니까 한 30m 정도 가는 거 5층짜리도 멀리 가가지고 그러면은 바깥에서 그거를 때려 부시면은 꺼내오면 되잖아요. 그냥 멀리서 꺼내오면 바로바로 실어 나갈 수 있는데 예. 저기는 아주 이 팔이 짧은 거 이걸 굴착기를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때려 부신 것을 하나씩 쌓아가지고 한 3층까지 올라가서 5층을 가서 때려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가격이 하루 오는데 한 5, 60만 원이면 돼요. 근데 롱붐을 가져온다? 그럼 보통 120만 원을 줘야 돼요. 다 이게 돈하고 연관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하청, 재하청 문제, 그리고 결국 돈과 연관돼서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 않고 이렇게 기계, 장비 자체도 제대로인 걸 쓰지 않은 거. 이게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9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거죠. 네, 뭐 말씀대로 철거 현장에는 감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새벽 시간대에 감리업체 대표가 사무실에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 지금. 수사 내용이니까 안 되지. 맞는 것 같아. 오케이. 네, 변호사님, 감리업체 대표가 사무실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밝혀내야 될 것 같고, 앞서 정리해 주셨지만 해체 계획서대로 해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은데 경찰 조사 어디에 중심을 좀 둬야 될까요?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을 해체하려면 해체 계획서를 내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해체 계획서에는 해체 작업 순서, 해체 공정, 안전관리 대책들을 다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해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으로 수사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해체 계획서에 나온 대로 공사를 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사진을 잠깐 볼까요? 예. 지금 해체 계획서에 따르면 벽면부터 4번, 3번, 2번, 1번, 4번, 1번 1번, 2번, 3번, 4번. 그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4번을 하지 않고 4번부터 철거가 진행돼야 되는데 1번부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취약한 데부터 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취약한 데부터 공사를 시작한 거죠. 예. 뿐만 아니라 해체 작업자로 지정을 누굴 하게 돼 있어요. 해체 계획서에는. 그렇죠. 근데 그 해체 작업자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했다. 그걸 또 밝혀야 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해체 공사 감리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가 있는데요. 그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받는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돼서 수사기관이 철저히 들여다봐야 될 텐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지금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 해체공사 관리자의 감리자의 업무 혜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게 돼 있어요. 지금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업무 혜택 시, 업무 네. 제대로 안 했을 시에. 관리자가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해체 계획서에 나온 대로 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도 그 못지않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 화독을 줬다는 그 불법 화독을 준 사람도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불법 화독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체를 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너무 처벌 수위가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건축물 관리법 자체를 좀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